자,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닮은 도형이 있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자, 얘들아. 여기는 이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게 닮은 비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 2대 3이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닮은 비가 알겠지? 그러면 넓이 비는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 그럼 넓이 비 같은 경우는, 자, 여기 2대 3이라는 거는 이런 얘기겠지? 얘가 만약에 2a라면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3a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2b라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니? 3b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맞죠? 그래서 이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2a 곱하기 2b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 있는 친구는 2분의 1 곱하기 3a 곱하기 3b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자, 이렇게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약분하고, 그 다음에 a 약분하고, 자, bb 이렇게 약분하면, 자, 넓이 b는 얘는 2 곱하기 2니까 4가 되고요. 얘는 3 곱하기 3이니까 뭐가 된다? 9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자, 길이 b는 얘들아 닮은 b하고 똑같아요. 닮은 b. 길이 b가 만약에 m 대 n이다. 닮은 b가 m 대 n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넓이 b는 길이가 두 번 곱해져서 넓이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m제곱 대 n제곱이 넓이 b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왼쪽 n과 오른쪽에 있는 게 2대 3이라고 한다면 그거의 넓이 b는 바로 뭐가 된다? 제곱에 해당하는 4대 9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피 b. 얘들아 부피라는 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즉 길이가 몇 번 곱해지는 거지? 3번 곱해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길이 b 같은 경우는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가 만약에 2a, 2b, 2c라고 한번 해보면 얘가 2대 3이라고 만약에 가정해보면 그러면 얘는 3a, 얘는 3b, 얘는 3c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에 부피는 우리가 또 v로 표현을 합니다. v는 뭐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세 개를 모두 곱할 거니까 2a 곱하기 2b 곱하기 2c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부피는 그러면은 뭐가 되냐? 3a 곱하기 3b 곱하기 3c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a끼리 이렇게 약분하고, 왜 b 구할 거니까 b 이렇게 약분하고, 그 다음에 c 이렇게 약분을 한번 해보면 남는 게 결국에는 2 곱하기 2 곱하기니까 2의 세제곱이 되고 얘는 3의 세제곱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자, 부피 b 같은 경우는 길이 b가 m 대 n이에요. 길이 b는 닮은 b하고 똑같기 때문에 닮은 b가 m 대 n이다 라고 말을 하면 넓이 b는 그거의 제곱이 되는 거야. 왜? 길이가 두 번 곱해져서 넓이가 되니까. 부피는 세 번 곱해지니까 m의 세제곱 대 n의 세제곱이 바로 부피 b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개가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의 전체다 라고 보시면 돼. 알겠어? 그래서 닮은 b가 m 대 n이면 넓이 b는 m제곱 대 n제곱, 부피 b는 m세제곱 대 n세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701번 A, B, C, D하고 E, F, G, H의 닮은 비를 구하라. 닮은 비는 얘들아 무슨 비라고 보면 되냐면 길이 비라고 보면 되겠죠. 길이 비. 알겠어? 그러면 얘가 4고 얘는 6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뭐라고 보면 돼? 2대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레의 길이의 비는 뭐냐? 둘레의 길이라는 거는 어차피 길이잖아. 길이. 그쵸? 길이는 이 한 길이만 물어보든 여기 전체를 물어보든 b는 당연히 뭐가 되냐? 똑같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2대 3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넓이 b는 어떻게 되냐? 넓이 b라는 거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길이 b를 뭐 하면 되는 거야? 제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4대 9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BCD가 12일 때 넓이가 이
FGH의 넓이는 얼마냐? 그러면 4대 9는 12대 이거를 x라고 하면 x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외항하고 내항의 곱이니까 4 곱하기 x는 9 곱하기 1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하고 11은 약분되니까 3으로 약분되겠다. x는 3, 9, 27이 내가 찾는 넓이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두 원기둥의 닮은 비가 얼마냐? 닮은 비는 대응변의 길이비가 닮은 비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 얘가 3이고 4네요. 3대 4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넓이비는 어떻게 되냐? 겉넓이든 안넓이든 윗넓이든 밑에 넓이든 어떤 넓이비는 무조건 똑같아요. 제곱이니까 9대 16의 겉넓이의 비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피비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피비는 이거를 세제곱한 거야. 그러니까 3을 3번 곱하고 3 곱하기 3, 4 곱하기 3이 아니에요. 3번 곱한 거예요. 3번. 3의 세제곱이니까 27이 될 것이고요. 4를 3번 곱하면은 64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기둥 B의 부피가 128이다. A의 부피는 얼마냐? 부피비가 지금 27대 64라고 했거든. 그러면 A는 X라고 해보면 X대 128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64 곱하기 X라는 게 27 곱하기 128인데 64하고 128은 64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쵸? 결론적으로 X값은 27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54가 내가 찾는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닮음의 이제 활용이에요. 닮음의 활용은 뭐 축도, 축척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말이야. 여러분 지도 있죠, 지도. 뭐 이게 대한민국 지도도 있고 세계 지도도 있고 뭐 광주 지도도 있고 한데 지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000대, 5,000분의 5,000대 1이다라는 거는 뭐냐면 실제 거리 5,000cm를 1cm의 크기로 뭐 했다는 거야? 줄였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만대 1지도라는 거는 뭐냐면 실제 10,000cm의 길이를 1cm로 줄여서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사회 시간에 배웠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축척은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축척은 실제 길이분의 축도 지도에서의 거리이기 때문에 보통은 뭐 만분의 1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면 돼.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 거리가 10,000cm일 때 1cm로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봅시다 얘들아. 이거 초중 때 다 배웠던 건데 자, 1cm는 10mm다. 이거 뭐 알고 계시죠? 1m는 100cm다 라는 거, 1km는 1000m다 라는 거, 0이 하나씩 올라가네요. 이렇게 다 알고 있을 거 생각합니다. 1m의 제곱은 넓이죠. 제곱 들어가면 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제곱 들어가면 부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1m 곱하기 1m 했을 때 1m의 제곱이 나오겠지. 그러면 1m는 100cm니까 100cm 곱하기 100cm니까 1000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 센티미터의 제곱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센티미터도 2번 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1제곱킬로미터라는 거는 1km 곱하기 1km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게 바로 1제곱킬로미터 이렇게 되는 거고요. 미터로 한 사람이 얘는 1000m가 되겠네요. 1000m 곱하기 1000m. 자, 이거 계산할 때는 0이 아닌 거 곱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0의 개수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붙여서 정리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축척이 이렇게 생겼대. 그러니까 만분의 1이야. 만분의 1이라는 소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cm를 뭘로? 1cm로 했다 이런 얘기야. 그랬을 때 A, B 사이의 거리가 만약에 2cm라면
A, B의 실제 거리는 얼마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자 이거는 1대 만이란 얘기거든요. 1대 만. 근데 얘가 2래. 그럼 당연히 얘는 2만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지.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2만 센티미터라는 건 센티미터가 미터가 되려면 0 두 개 지워지면 되겠지. 맞죠? 그래서 200m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실제 지도상에서 만대 1의 축척이라고 한다면 지도상에서 2cm는 실제 거리에서는 200m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지도에서 5cm 떨어진 두 점이 실제에서는 1km다 이런 얘기야. 이거 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단위를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는 5cm니까 5cm 쓰시면 되고요. 1km는 자 1km가 미터가 되기 위해서는 0이 몇 개 필요합니까? 3개 필요하죠. 그쵸? 그 다음에 1m가 센티미터가 되려면은 0이 2개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1,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약분하시면 10하고 이렇게 약분하면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0 4개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오시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2만 분의 1 지도다. 2만 센티미터를 1cm로 축소해가지고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자, 같은 문제인가? 같은 문제네 계속. 자, 두 지점 CD 사이의 실제 거리가 8km다. 지도상에서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알겠니? 자, 여기는 그러니까는 2만 맞죠? 2만 센티미터가 1cm가 된다. 지금 이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8km라는 거는 자, 8 미터로 바꾸면은 3개가 붙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센티로 바꾸면은 2개가 더 붙어야 되니까 80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80만 곱하기 하시고요. 여기는 축척 2만 분의 1 이렇게 2개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제 센티미터를 계산한 다음에 축척을 곱해주면은 이게 얼마인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자 0이 하나 둘 셋 4개니까 하나 둘 셋 4개 일단 지우시고요. 그럼 80하고 2만 남으니까 얘네까지 약분해주면 40cm로 지도에서는 표시가 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도상에서 6cm인 거는 실제 얼마냐 이 얘기야. 1cm가 2만이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6cm라는 거는 6배가 곱해졌으니까 여기다가 6을 곱하시면 되겠죠. 맞죠? 그럼 6이 항상 이렇게 0 많은 거 계산할 때는 0 신경 쓰지 말고 0이 아닌 거 곱한 다음에 0인 거 그대로 뒤에다 갖다만 붙여주시면 12만 센티미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알겠죠? 자, 5만 분의 1이에요. 5만 분의 1이라는 거는 5만 센티미터를 1cm로 바꿨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A하고 C 지점이 실제 거리는 몇 킬로냐? 얘가 지금 5cm야. 그러면 얘가 5cm면 5배가 됐으니까 얘도 5배 해야 되겠지. 5배 하면 5, 25에다가 0이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25만 센티미터야. 근데 몇 킬로미터냐고 했으니까 하나, 둘, 3개 지우면은 미안합니다. 2개 지우면은 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쵸? 센티미터니까. 그 다음에 하나, 둘 얘는 못 지우니까 여기다가 좀 찍어줘야 되겠지. 3칸 이렇게 앞으로 가면 이게 킬로미터가 되겠지. 그래서 2.5km 이렇게 보시면 된다 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지? 이거 하나 기억하면 좀 편할 것 같다 얘들아. 10만
이게 많이 나오니까 0 5개짜리 10만 센티미터는 즉 6자리 수 10만 센티미터가 바로 1km 이렇게 됩니다. 6자리 수.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자, 여러분이 이렇게 구했잖아.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 수니까 6자리 수. 얘가 6자리 수나, 그치? 그러니까 5자리 앞에다가 점을 찍어주면 돼요. 그럼 이게 킬로미터가 되는 거야, 이게. 5번째, 한 칸, 두 칸. 그러니까 당연히 미터로 가려면은 2칸, 100이니까 2칸 가야 되고, 킬로미터는 3칸 가니까, 센티미터에서 킬로미터로 가려면 5칸 앞으로 가서 소수점을 찍어주면 그게 바로 킬로미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하고 C 지점 사이 실제 거리가 3km일 때 B하고 C가 3km래요. 얘는 몇 cm로 표시가 되냐 이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지금 5만대 1이란 말이야. 그런데 실제 3km래. 3km라는 거는 3하고 0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렇게 6개가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센티미터가 되는 건데 얘가 지금 1대 5만이니까 자, 여기다가 5만 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실제 거리가 몇 cm냐라고 물어보면 실제 거리를 센티미터로 바꾼 다음에 곱하기 축도를 그대로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할 때는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 지우고 30이고 5니까 약분하시면 6cm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자, 어떤 나무의 높이를 구하기 위해 나무의 그림자의 끝에서 2m 떨어진 곳에 성민이가 서 있다. 성민이와 나무의 그림자 끝이 일치했다. 이게 지금 그림자입니다. 이게 여기가 그림자예요. 일치했다. 성민이의 키가 160이다. 다음 한번 구해봐라. 닮음이 두 삼각형을 찾아 이 기호를 한번 써보면 당연히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가 닮음이다 라는 거는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삼각형 BAC하고 닮음이다. 삼각형 BDE가 닮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나무의 높이는 얼마가 되냐? 우리 열심히 했던 거잖아. 자, 우리가 여기 이제 160은 뭘로 바꿀 수가 있겠어? 1.6m로 바꿀 수가 있겠지. 나머지 다 미터니까. 그쵸? 그러면 자, 2대 5는 우리 나무 높이를 x라고 한번 해보면 2대 5죠. 2대 5는 여기 1.6입니다. 1.6대 x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 곱하기 x는 5 곱하기 1.6이고요. 뭐 이것도 이렇게 약분하면 0.8로 약분할 수는 있겠지, 이렇게. 그쵸? 그럼 x라는 거는 5에다가 0.8 곱하니까 4m가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어떤 우리 나무 높이 같은 것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16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G는 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다 라고 했네요. GDE야. GDE는 이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친구. 이 친구의 넓이의 몇 배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닮은 비를 한번 구해 봐야 되는데 봐봐.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의식 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얘가 지금 중점이야. 얘네들 중점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거 기억납니까? 3학년 1반 2번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자, 3학년 3대 여기 1대 얘가 쌤이 이거 많이 얘기했었죠. 그쵸?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얘기야. 이 ABC라는 친구는 6일 때
6일 때, 이 DG2라는 친구는 얼마가 되는 거니? 1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는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란 얘기가 되는 거야? 1대 6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넓이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길이비를 먼저 구하는 거야. 길이비를 구해보면 1대 6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넓이비라는 거는 이거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제곱이 되니까 얘는 1대 36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봅시다.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대 4다. 두 원의 넓이비는 얼마냐? 반지름의 길이비, 이 길이비라는 거는 무슨 비라고? 이게 닮은 비라는 얘기야. 이게 닮은 비. 그럼 넓이비 같은 경우 제곱을 해주니까 9대 16 이렇게 되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각시가 얘가 90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ADC라는 이 삼각형과 BCD, 이 삼각형의 넓이비는 얼마가 되느냐라는 건데, 보세요. ADC의 빗변은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BCD의 빗변은 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치? 얘네 둘이는 닮은 도형입니다. 닮은 도형. 그래서 빗변이 6이고 얘는 빗변이 10이니까 길이비가 뭐 6대 10 약분해서 3대 5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 길이비가 이거라고 한다면 넓이비는 제곱이니까 9대 5, 25가 돼서 9대 25 4번이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곱하기 2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지? 그 닮은 비 숫자를 두 번, 지수야 지수, 두 번 곱해주는 거야.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ADF가 있고요. 뭐 하여튼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얘들아, ADF하고 AEG하고 ABC는 모두 뭐야? 닮은 도형이 되겠지. 그쵸? 닮은 비는 ABC는 선생님 보세요. 자, 삼각형 ABC가 있고요. 삼각형 AEG가 있고요.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ADF네요. DF 이렇게. 그러면 얘네는 닮은 비가 1대 2대 3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길이비니까 1대 얘는 2대 얘는 3이 될 거니까. 그러면 닮은 비가 이렇다고 한다면 넓이비는 1대 4대 9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 넓이를 1이라고 한다면 AEG의 넓이가 4니까 이 파란색의 넓이는 4에서 2를 뺀 거 3만큼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이 EBCG를 알고 싶어. 얘는 9야. 9에서 2라고 3을 뺀 거 4를 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자, 이거의 넓이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네요. 얘는 1대, 해동생 2대, 넓이비는 1대 4대 9가 된다. 아니죠. 1대, 미안합니다. 4대 9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삼각형과 그 다음에 파란색 사각형, 노란색 사각형의 넓이비는 1대 3대 5가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왜냐면은 얘하고 얘는 닮음이 아니잖아. 얘하고 얘도 닮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이용해서 구한 다음에 내가 필요한 부분은 여기가 4니까 4에서 1 빼고 너는 3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CED라는 삼각형하고 CAB라는 삼각형,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4대 6이니까 2대 3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그치? 2대 3이니까 넓이비는 4대
9가 되겠구나 라는 걸 나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작은 삼각형 대 큰 삼각형. 그러면 자, A, B, C의 넓이가 18일 때라고 했네요. 그럴 때 이거 넓이가 얼마냐 그 얘기야. 자, 그러면 9 대 4는 A, B, C는 9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치? 18이니까 18 대 이거의 넓이를 X라고 하면은 X. 큰 거 대 작은 거는 큰 거 대 작은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9 곱하기 X는 4 곱하기 18. 9 약분하면 2가 되겠네요. X는 4, 2, 8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는 이 길이하고 어떤 길이하고 이 길이가 대응변의 길이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쌤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는 이거를 뭐하면 D하고 E를 이렇게 돌리면 이런 느낌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얘는 이렇게 돌리면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AD 작은 삼각형의 AD의 대응변은 큰 삼각형의 AC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6이고 얘는 지금 9하고 13 더하면 1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쵸? 그러면 작은 삼각형 대 큰 삼각형의 닮은비는 길이비입니다. 길이비는 6대 12 6대 12니까 얘는 1대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넓이비는 이거를 제곱한 거니까 1대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AD2가 작은 게 얘가 24라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다가 24 곱한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24 곱하면 되겠네요. 4 곱하기 24. 96이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D하고 얘가 평행, 모래시계 눈에 보이죠? 모래시계 눈에 보이고 얘가 5고 얘가 지금 15잖아. 그렇지? 그러면 닮은 비는 1대 3, 5대 15 약분하면 1대 3이 되겠죠? 그럼 넓이 비는 1대 9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얘하고 얘도 1대 3이지만 얘하고 얘도 몇 대 몇이니? 1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런데 이거 한번 잘 봐봐. 얘들아 여기는 이 1번 삼각형하고 여기는 2번 삼각형 같은 경우는 닮음도형이야. 그치? 닮음도형일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닮음비가 1대 3이면 넓이비는 1대 9가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길이가 똑같이 다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선생님이 3번이라고 해보면 3번하고 1번은 닮음도형이 아니에요. 그쵸? 그냥 한 꼭지점에 이렇게 높이가 모여 있어. 맞지? 그러면 이 변만 차이가 나는 거지. 1대 3으로. 꼭지점은 똑같기 때문에 1번하고 3번의 넓이비는 뭐가 되겠어? 1대 3이 그대로 돼야 되겠지. 넓이비가. 1번하고 2번은 밑변도 3배가 늘어났고 높이도 3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1대 9가 되는 게 맞아요. 닮음도형이니까. 근데 닮음도형이 아니야 1번하고 3번은. 닮음도형이 아니라는 거는 이쪽 한쪽 끝에서 모였기 때문에 높이는 똑같아. 밑변만 1대 3인 거야. 그러면 1번과 3번의 넓이비도 1대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OBC의 넓이가 OBC가 45래. OBC, 네가 45다. 이런 얘기야. 그랬을 때 ODA, ODA, 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1대 9. 자, 1대 9는 작은 거 대 큰 거니까 작은 거 내가 찾는 거 작은 거 넓이 x라고 한번 해보면 x 대 45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맞죠? 순서만 잘 지켜주면 되니까. 자, 9 곱하기 x가 1 곱하기 45는 그냥 45고 약분하니까 x는 5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즉 이 넓이는 5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넓이는 얼마냐라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물어봤다면 얘는 밑변이 3배 차이니까 얘가 5면 얘는 15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아시겠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1대 3이니까 이 넓이도 뭐가 되냐? 1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A, B, C, D 전체 넓이가 얼마인지를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즉 이 하나 넓이만 알려주더라도 나는 이쪽 1번, 3번하고 똑같은 여기는 4번까지도 내가 다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D하고 얘하고 평행이다 라고 했고요. OAD, AOD의 넓이, 얘가 지금 O란 얘기예요. 넓이가. OBC 넓이가 20이다. 이렇게 돼 있네. 얘가 넓이야, 넓이. 알겠지? 그러면 넓이가 닮음이 아니죠. 넓이비가 지금 몇 대 몇이냐면 5대 20이거든. 5로 약분하면 1대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그럼 넓이비가 1대 4면 닮음비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얘기거든. 닮음비는 넓이비라는 건 항상 제곱해가지고 생기는 거 알겠지? 그럼 당연히 1이라는 거는 1제곱해서 생길 것이고 4라는 거는 뭐를 제곱하면 생기겠어? 2 제곱하면 생기겠지. 그러면 닮은비는 1대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닮은비 1대 2야.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1대 2란 얘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몇 대 몇이야? 1대 2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맞죠? 그럼 얘가 5면 얘는 10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마찬가지로 이 길이와 이 길이도 1대 2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얘가 5면 얘도 10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결론적으로 45 해가지고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넓이비는 얘들아 항상 이게 제곱수야, 제곱수. 만약에 뭐 4대 9다 라고 하면 너는 2제곱하면 되는구나, 너는 3제곱하면 되는구나.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닮은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 평행사변형 A, B, C, D에서 BC와 이렇게 얘기하던 뭐 봤던 거야 지난 시간 우리가. APQ의 이 넓이가 16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넓이는 얼마냐 이 얘기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그럼 보세요. 여기 있는 APQ라는 이 삼각형과 AEF라는 삼각형은,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은 여러분 알다시피 닮음도형이고요. 닮음도가 몇 대 몇이 되는 거냐? 2대 3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다 배웠지 지난 시간에.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A, P, Q, 그 다음에 E, F 뭐 이 얘기야. 얘가 2대 얘가 3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넓이비 같은 경우는 4대 9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런데 얘가 16이다 이 얘기야. 얘가 16이다 이 얘기야. 4배 4 곱했네요. 똑같이 여기다 4를 곱해야 되겠지. 그러면 36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4고 36이니까. 자, 이만큼 전체가 36이야. 근데 얘가 16이니까 넌 얼마가 돼야 되겠어? 20이 되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 결론적으로 이 넓이는 20이 내가 찾는 답이 되고요. 여기서는 이 전체 넓이를 x라고 잡아보시면 4대 9는 작은 것 대 큰 거는 작은 거 16대 x 하셔가지고 똑같아요. 4 곱하기 x는 9 곱하기 16 하시고 약분하시면 36 나오겠지. 그러면 이만큼 전체가 36이야 얘가.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거는 이 넓이를 지금 물어본 거기 때문에 전체에서 16이라는 거를 뺀 20이 내가 찾는 최종적인 정답이 돼야 된다. 뭐를 구하라는 걸 정확하게 체크하시면 되고,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친구하고 얘하고 얘는 이 두 개는 닮음이 아니야. 얘와 얘가 닮음이 되는 거지. 알아듣겠어? 자,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하여튼 이런 식이 있다는 얘기고요. 얘가 30이고 얘가 이제 330이다 이 얘기네. 그러면 필름의 넓이와 스크린에 비친 넓이 비가 얼마냐 이런 얘기야. 이것만 보면 되겠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뭐 구해야 되니까, 그치? 길이 비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닮은 비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30일 때 얘가 330이 아니고 36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 길이 비라는 게 30대 360이 될 것이고요. 이거 30으로 약분하면 1대 1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즉 길이비가 닮은 비가 1대 12가 되는 거고, 그 넓이비는 뭐가 되냐? 넓이는 제곱이니까 넓이비라는 거는 1 제곱하면 1 곱하기 1이니까 1 그대로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12니까 12 곱하기 12 하면은 14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결론적으로 1대 144, 2번이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넓이가 100제곱미터인 그림을 50%로 축소 복사할 때 복사된 넓이가 얼마냐 이런 얘기고요. 일단 얘는 50으로 축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길이비가 이렇게 있는 그림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그런데 당연히 축소 복사하면은 가로도 50이 될 것이고요. 세로도 50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만하게 넓이가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50%라는 거는 100분의 50이니까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길이비가 1대 2가 된다는 얘기고요. 넓이비는 제곱이니까 1대 4가 된다라는 걸 수가 있겠네. 그럼 1대 4는 얘를 x라고 하면 x 대 100이라고 했으니까 10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내항하고 외항이니까 4x는 100이다. 4 약분하니까 x는 25가 내가 찾는 넓이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피자 가게에서 지름이 30cm인 피자를 27,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게에서 판매하는 피자의 가격은 피자의 넓이에 정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름의 길이가 20인 피자의 가격은 얼마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길이비가 20대 30이야. 20대 30이고 이거 10으로 약분해 주니까 2대 3이 됩니다. 자, 넓이라는 거는 이거를 제곱해야 되니까 4대 9가 된다는 얘기고 30짜리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겠지. 그쵸? 그러면 이거에 판매하는 가격을 x라고 한다면은 4대 9는 x 대 27,000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9 곱하기 x라는 거는 4 곱하기 27,000 9 약분하니까 얘는 3,000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x라는 거는 4, 3, 12에서 12,000원에 판매가 되겠구나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00cm인 마름모 모양의 나무 상자가 있고요. 빈틈없이 칠하는데 75만큼의 페인트가 사용됐대. 얘들아, 페인트를 칠하는 거는 길이를 말하는 거야, 넓이를 말하는 거야, 그쵸? 맞죠? 저기 칠하면서 넓이를 칠하는 거니까. 자, 그럴 때 한 변이 80cm인 거는 그럼 얼마가 필요하냐 이 얘기야. 그러면 일단은 100대 80이 돼야 됩니다. 뭔가 길이비가. 맞죠? 그러면 얘는 약분하면은 20으로 약분하면은 5대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넓이비는 뭐가 되냐? 넓이비는 25대 16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25에 해당하는 만큼의 넓이를 칠할 때 75ml가 들었고요. 얘는 x만큼이 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면 25대 16이라는 게 75대 x 이렇게 되겠지. 사실 이렇게 이제 비례식 세워서 해도 되지만 여러분 이런 게 조금 감이 있으면 좀 편하기는 해요. 25에서 뭐 곱하면 75가 되는 거야? 3 곱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도 3 곱하면 되니까 x는 48이다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으면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이게 뭐가 조금 잘 안 된다 그러면 비례식 세우시면 돼요. 그러면 25 곱하기 x는 16 곱하기 75가 될 거고요. 25로 약분하면 얘가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x라는 거는 16 곱하기 3이니까 48ml만큼의 페인트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체 도형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부피를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넓이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부피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 얘들아. 넓이는 제곱하면 되고요. 부피는 세제곱하면 됩니다. 자, 얘가 3이고 4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3대 4가 된다. 넓이 b는 제곱이니까 9대 16이 된다라고 말했네. 지금 넓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b가 자, 큰 친구 얘가 48파이다. 나 x 할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16에다가 3 곱하면 48이니까 9에다가 3 곱해서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되고, 아니면 비례식만 잘 세우면 되겠다. 9대 16은 x 대 48파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내항과 외항의 곱이 똑같아야 되니까 16 곱하기 x라는 거는 9 곱하기 48파이. 16으로 약분하면 되죠. 16 바로 약분 안 되면 4로 약분하셔도 되고 어차피. 그러면 얘는 3파이 3이 되겠네요. 그래서 x라는 거는 93 27파이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9가 있어요. 9 알죠? 축구공 같은 거 9. 자, 지름의 길이가 2대 3입니다. 건널비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 A가 있고요. B가 있는데 2대 3이래요. 그러면 넓이는 당연히 4대 9가 될 것이고, A가 얘가 36파이다. 나 X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9 곱하면 되겠구나. 그럼 얘도 9 곱해가지고 81파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게 좀 잘 안되면 그냥 비례식 세워서 4대 9는 36파이 대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외항 곱하니까 4 곱하기 x는 9 곱하기 36파이 하시면 되고요. 4 이렇게 나누면 9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럼 x라는 거는 99, 81파이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A하고 B가 있습니다. 건널비의 B가 25대 16이다 이거야. 이거 넓이 B야. 그쵸?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돼? 길이 B 구해야 되겠죠? 길이 B가 닮은비니까 25는 뭐를 제곱한 겁니까? 5를 제곱한 거다 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겠죠? 16은 4를 제곱한 거야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길이 B가 5대 4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얘는 길이 B가 닮은비가 5대 4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10이네 5가 10이야. 2 곱했으니까 얘도 2 곱하면 너는 8이겠구나.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4에 해당하는 게 12네. 3배 되죠. 3배. 너 3배 하면 y는 15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잘 안 되시면 그냥 5대 4는 5에 해당하는 건 10 내가 알고 있고 얘는 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5 곱하기 x는 4 곱하기 10 해서 약분하니까 2가 돼서 x는 8이 된다. 이런 식으로 비례식으로 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부피비 한번 가볼게요. 얘가 4고 얘가 8입니다. 그러면은 4대 8이야. 그러면 약분하면은 1대 2가 되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부피는 그거를 3번 곱하라는 얘기니까 얘는 1대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은 8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자, 그랬을 때 B가 128이야. 얘가 128이란다. 그럴 때 네가 얼마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1대 8이라는 게 X 대 128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8 곱하기 X는 128 이렇게 되겠다. 8로 이렇게 나눠보면은 8, 1은 8, 48 남았죠? 8, 6에 48이니까 X는 16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여러분이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자, 두 구의 부피가 125대 27이래. 이거 좀 알아놓으면 편하긴 하겠다, 얘들아.
125는 뭐를 3번 곱한 거일까? 5 3번 곱한 거예요. 5 곱하기 5 곱하기 5 하면 25에다가 5 곱하면 125가 되니까 닮은 비는 길이비는 5대 27은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에요. 그래서 5대 3이 된다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넓이비는 25대 9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대 9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뭐 이런 거 1, 뭐 많이는 필요 없고, 뭐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아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뭐 얘를 m이라고 했을 때 m 제곱, m의 세제곱, 얘가 길이라고 했을 때 얘를 넓이, 얘를 부피라고 하면 1은 뭐 2번 곱해도 1이고 부피도 1 이렇게 되겠죠. 2는 제곱하면은 4가 되고 세제곱하면은 8이 되고, 3은 제곱하면은 9, 여기다 3 곱하니까 27, 4는 얘가 16, 3번 더 곱하면 64, 5는 25, 얘는 125, 6은 36, 얘는 216,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놓으시면은, 여러분 뭐 중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웬만한 거는 우리가 부피비를 가지고 길이비가 몇 대 몇인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34번이에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작은 직육면체 모서리의 길이를 2분의 3으로 확대해서 큰 거를 만들었대. 2분의 3으로 확대했다는 얘기는 작은 거가 2일 때 큰 거가 3이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쵸? 2분의 3 확대했던 1.5배 확대했다는 얘기잖아. 작은 거가 2일 때 큰 거가 3이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얘는 닮은 비예요. 얘가 만약에 2일 때 얘가 3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니까. 부피 물어봤네요. 그럼 부피는 세제곱이니까 8대 세제곱하면은 27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작은 거가 16이다, 얘가 16이다, 나는 너를 x로 할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너 2배니까 너도 2배 하니까 너는 54구나,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8대 27은 16대 x, 이렇게 해서 8 곱하기 x라는 거는 27 곱하기 16인데 8로 이렇게 약분하면은 2가 되니까 x라는 거는 54가 내가 찾는 정답이 될 거야, 이렇게 푸셔도 되겠죠. 자, 735번. 그림과 같이 닮은 두 원기둥 A, B의 부피가 얘가 250파이 대 얘가 16파이랍니다. 이거 똑같이 2로 나눌 수는 있겠죠. 그쵸? 2로 나누면 얘는 125파이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8파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뭐가? 부피 B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125는 우리가 이제 길이비 125는 5파이를 우리가 세배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2파이를 세배하면 8파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비는 파이 약분해서 5대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문제처럼 A는 B의 몇 배냐라고 물어봤어. 얘들아, A는 B의 몇 배.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 자주 이제 수학에서 나오는 질문하는 거긴 한데, A는 B의 몇 배라는 거는 A를 B로 나눠라, 이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10은 2의 몇 배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10 나누기 2 해가지고 여러분이 5배인 거 알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A는 B의 몇 배냐라는 거는 앞에 있는 거를 뒤에 있는 걸로 나누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5를 2로 나누면 2분의 5배가 내가 찾는 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뿔을 밑면에 평행한 두 표를 잘라서 뭐 이렇게 P, Q, R, 이거 우리가 아까 했던 것 같은데 봐봐. 길이비가 얘들아 1대 2대 3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길이비가 1대 2대
3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부피는 세제곱이니까 1대 8대 27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부피가 1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부피는 8이 아니고요. 8에서 1만큼을 빼야 되니까 7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이거의 부피는 27에서 이거 두 개를 더한 8을 빼야 되니까 19가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원뿔하고 얘는 원뿔 때는 각각 1대 7대 19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원뿔의 부피비 같은 경우는 1대 8대 27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원뿔과 원뿔대의 부피라는 거는 1대 7대 19의 비가 나타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높이가 12 부피가 320인 사각뿔을 밑면을 평행한 평면으로 잘랐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됐다. 그러니까는 얘는 3이고요. 전체가 12야.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9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 항상 얘들아 우리가 닮음을 가져야 되니까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각뿔과 큰 사각뿔은 자 여기 위에 있는 작은 사각뿔과 큰 사각뿔은 닮은비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9대 1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9대 12가 되겠죠? 그러면은 3으로 나누면 3대 4가 닮은비, 길이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부피비는 지금 부피를 물어봤으니까 부피비는 27대 얘는 64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27대 64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 사각뿔이 이만큼의 부피가 얼마냐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자 봐봐. 자 작은 뿔 대 큰 뿔이야. 얘 말고 작은 뿔 대 큰 뿔의 부피가 27대 64가 되는 거고요. 작은 뿔과 뿔대, 작은 뿔과 사각 뿔대야. 뿔대 얘는 얘는 27대 64가 아니고 64에서 27만큼을 빼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37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롱이는 가. 자, 그러면 지금 전체가 320이거든. 전체가 320. 전체 부피가 뭐라고? 전체 부피가 320이야. 그러면 이 320인 전체를 갖다가 작은 뿔이 27만큼 가져가고 밑에 쪽이 37만큼을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나요? 부피를 얘가 27만큼 가져가고 얘는 37만큼 가져왔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전체 320에 대해서 전체 64분의 나한테 해당하는 거는 37만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 이렇게 약분하시면 5로 약분이 되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 뭐 여러분 한 번에 안 되면 어차피 뭐 짝수 2하고 4하고 8하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5하고 37을 곱하면은 15에다가 얘니까 185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유형 6번하고 그 다음에 7번 그 다음에 8번 이렇게 남은 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고생했습니다.